요거 1번 얘기하는 거지? 원 모양의 케이크 위를 서로 다른 이제 세 가지의 초콜릿과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과일을 간격이 일정하게 원형으로 모두 배열을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초콜릿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일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건 원순열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보면 자리가 몇 개야? 6개다 6개. 그지? 그런데 초콜릿 3개랑 이제 그 과일 3개를 나열을 하는데 초콜릿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게 개수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과일 3개를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요 사이사이에 초콜릿을 끼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초콜릿끼리 이웃 안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과일 3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2팩이지. 요거는 원순열이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순열에서 하나라도 이제 그 나열을 하면 원순열이 이제 깨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초콜릿 3개를 나열하는 경우는 3팩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뭐 12가지 이렇게 하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되게 기네. 자,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두 정사각형을 겹쳐서 합동인 8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도록 만든 도형이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을 포함해서 서로 다른 8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8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각각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하려고 하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을 맞은편에 직각 이등변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가운데는 칠하지 않는 거지. 그치? 가운데 거 제외하고 여기 사이드에 있는 것들 직각 이등변 8개 요것만 칠할 건데 그러면 이것도 그냥 원순열로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원순열 원탁이 있다고 하고 8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5, 6, 7, 8 이렇게 요거랑 뭐 같은 상황이지. 그치? 그림은 좀 달라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을 마주보게 안 친다고 했으니까 일단 안 쳐야지.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마주보게 이렇게 안 쳐야지. 이렇게 안 치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 생각해봐. 여기 빨간색 파란색이랑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똑같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180도를 돌린다고 치면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똑같은 경우니까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한 가지. 맞아? 됐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안 쳤으니까 원순열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열을 했기 때문에 원순열은 이제 깨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6개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로 생각해서 6팩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720까지가 나오겠지. 되냐?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그 요 유형은 웬만하면 좀 외워주는 게 좀 좋아. 그러니까 마주 보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랑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A, B를 포함해서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뭐 이렇게 8명, 총 8명을 나열한다고 했을 때 A, B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는 이걸 하나로 본 다음에 7명을 그 원탁에 안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6팩을 쓰면 되지. 맞아? 맞냐? 하나, 둘, 셋, 넷, 다, 7 맞아. 맞지? 6팩 쓰고 나서 그리고 A, B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해서 곱하기 2팩인데 얘 같은 경우는 A, B랑 BA 자리 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걸 돌렸을 때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돌려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열하고 나서 이제 180도 돌리면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한 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마주보게 안 치는 경우는 마주보게 안 쳐야 되는 그 둘을 먼저 앉혀놓고 그리고 원순열이 깨졌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6명을 일렬로가 아니라 원탁에 일렬로 맞지? 그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마주보는 거 웬만하면 외워주는 게 좋아. 요거는.
이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생각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마주 보는 건 무조건 이건 한 가지고 나머지 이제 양 사이드에 이제 개수 맞춰갖고 나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5번. 자,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건데 조건 만족하는 함수지. 지금 1, 2, 3, 4, 5 이렇게 있고 x가 또 1, 2, 3, 4, 5가 있지. 이렇게.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집합 x의 원소 x에 대해서 x가 짝수이면 fx는 소수래. 그러니까 짝수는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응, 그치? 소수로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2하고 4라는 숫자는 갈 수 있는 게 2하고 3하고 5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보면 x의 원소고 x가 홀수면 홀수 애들은 fx가 짝수래. 그럼 얘네가 갈 수 있는 곳은 2하고 4만 갈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조건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없잖아.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생각을 좀 해줘야겠지. 그치? 이런 게 만약에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2가 지금 겹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 그치? 이거 그냥 편하게 나열을 할 수 있는 거지. 2하고 4가 각각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씩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3의 제곱까지라 쓰면 되지. 얘 세 가지니까. 맞아?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1, 3, 5가 갈 수 있는 게 각각 두 가지씩이니까 2의 세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됐냐? 그래서 계산하면 72가지가 나겠지. 됐지? 그 다음에 6번. 서로 다른 6종류의 연필이 있고, 연필 6자루가 있고, 그 다음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한대. 이때 학생 A에게는 2자루, 학생 B에게는 1자루만 나누어주는 경우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히 C나 D에 해당하는 얘기겠지. 맞지? 그럼 일단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 A한테 2자를 줘야 돼. 6개 중에서. 그럼 6개 중에서 A한테 줄 2자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몇 가지야? 6개 중에서 A한테 줄 2자리를 뽑아야 돼. 6C이지. 그치? 순서 고려 안 하지. 맞지? 어차피 다 A한테 줄 거니까. 곱하기. 그럼 남은 4자루 중에서 1자루를 뽑아서 B한테 줘야 되잖아. 그럼 몇 가지야, 이게? 이게 4가지지. 뭐 4C1 써도 되고, 그치? 곱하기. 그럼 이제 몇 자루 남았어? 3자루 남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한테 2자루 줬고, 얘한테 1자루 줬어. 그러면 이제 3자루가 남았으니까, 그 3자루를 만약에 뭐 1번, 2번, 3번 이제 연필이라고 치면, 1번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지. 그치? C 아니면 D니까. 그래서 얘도 할 수 있는 게 2가지고, 얘도 2가지니까 각각 2가지씩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 2의 세제곱까지라고 쓰면 되겠지.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15 곱하기 4니까 60이냐? 60에다가 8 곱하면 480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 다음에 7번. 자, 4개의 숫자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의 숫자를 선택을 할 거야. 그리고 일렬로 나열을 한대.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중복 순열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 당연히. 그치? 그 기본 베이스가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서 이 4자리 자연수 중에 각 자리 숫자에 1이 이웃하여 나타나지 않는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냥 이 사건을 그냥 찾는 게 편할까? 아니면은 좀 여사건 쪽으로 생각해서 이웃하는 경우를 찾아서 빼는 게 편할까? 뭐가 나을 것 같아? 뭐가 나을 것 같아? 생각해봐. 6건이 나을 것 같아? 둘 다 한번 해볼게.
이건 두 개 다 한번 해볼게. 6건도 괜찮을 것 같아. 나 6건을 풀진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6건도 괜찮은 것 같아. 일단 6건으로 먼저 해보자.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지? 4의 4제곱이지, 그치? 4의 4제곱에서 그럼 1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1끼리 이웃하면서 짝수인 경우를 빼는 거잖아. 아니지. 짝수이기도 하고 1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를 4의 4제곱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나을 것 같아. 6건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진짜 나올 수 있는 이 시행의 전체가 아니라 짝수 중에서, 그지? 일단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킨다고 이제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요거 이웃하는 경우, 이거 6건을 생각을 해볼게. 그게 훨씬 쉬울 것 같아. 그러면 짝수가 될 수 있는 거 어차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2하고 4잖아. 그지? 그럼 몇 가지야? 전체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 네 가지씩 들어올 수 있지. 네 가지에다가 여기 이제 2가지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은 4의 세제곱 곱하기 2인가? 맞나?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128? 128. 여기에서 일단 이게 이제 짝수인 건 됐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뒤에가 짝수이면서 1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짝수인 경우는 2나 4인 경우밖에 없지. 2가지. 그치? 2가지라고 일단 쓰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1이 이웃하는 경우를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2개로 이웃할 수도 있고, 하나는 절대 있을 수는 없고, 그치? 2개나 3개로 이웃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3개로 이웃하는 경우가 어차피 1, 1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그치? 일단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2개로 이웃하는 경우는 1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이웃했다 쳐보자.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뭐야? 그지. 2, 3, 4만 되지. 1은 안 되잖아. 그지. 1은 이제 1, 1, 1 같은 경우는 여기서 썼으니까. 맞지? 2, 3, 4, 3가지가 되겠네. 맞지? 3가지. 그 다음에 요렇게도 가능하지. 그지?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또 2, 3, 4, 3가지니까 더하기 3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냐?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이거 계산 얼마 이거? 이게 128이었지? 128에서 얘가 3 더하기 3이 6에다가 1 더하면 7에다가 곱하면 14 나오네. 그럼 계산을 하면 114인가? 114? 뭐 이렇게 나오네. 114. 그래서 요게 이제 6건으로 푸는 방법. 근데 이제 앞에서 전체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조건이 2가지잖아. 1이 이웃하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조건이랑 짝수인 조건이 2가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짝수인 조건을 만족하는 걸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짝수이면서 요거의 6건인 거를 이제 뺀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게 두 번째는 이번엔 그냥 생으로 찾는다고 생각해볼게. 생으로 그 사건 그대로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2하고 4밖에 없겠지. 맞지? 그럼 이 경우는 이제 1을 한 번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1이 이제 그러니까 1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1이 한 번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는 1이 2번 사용되는 경우인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 맞지? 그런 경우를 찾겠다는 얘기야. 3번 사용되면 당연히 이웃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그럼 1이 아예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맞지? 몇 가지야? 일단 다 2, 4, 1의 자리에 2랑 4가 들어오는 건 당연하니까 2 곱하기는 일단 써놓을게. 그리고 1번 경우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3가지지. 1 빼고니까 3가지니까 3의 세제곱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맞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얘는 1이 하나 들어왔다 치면 1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잖아. 맞지? 그럼 일단 3가지가 있을 거고, 그럼 뭐 셋 중에 한 곳에 들어갔다 치면 나머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각각 3가지씩 있지. 그지? 그래서 3의 제곱까지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1, 1이 이제 들어오려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3가지밖에 없지. 그지? 2, 3, 4, 3가지. 그래서 3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럼 요거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얘가 27이니까 54에다가 57이네. 그지? 57 곱하기 2니까 114 똑같이 나오긴 하겠지. 됐어? 일찍 왔네? 어떤 게 더 쉽냐?
지금 6건이 좀 나아 보이지, 그지? 난 이렇게 풀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이해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할 부분은 이제 요거 전체 가지수가 그냥 이 시행의 전체가 아니라 짝수를 만족하는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이거를 근데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이제 그 방법을 하나만 가지고 푸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서 거기서 좀 괜찮은 방법으로 좀 이제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좀 도움이 될 거야. 하나만 풀지 말고 여러 방법으로 풀어봐. 그 다음 11번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 요 조건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는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요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요걸로 이제 식으로 생각을 할 건데 기준을 하나 잡아야지. 그냥 무작정 생각할 순 없잖아. 뭘 기준 잡는 게 당연히 좋겠어? F가 제일 낫지, 그치? F가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네가 뭐가 될지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일단 기준 잡고 얘를 결정을 시켜놓고 나서 이제 끼워 맞춰가는 거지, 합을. 일단 F가 일단 제일 작은 값이 일단 1부터 가능하니까 첫 번째는 1부터 시작해볼게. 자, 그럼 F5가 1이라고 치면 F1, 2, 3, 4 다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17. 그치, 17이 돼야지.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더했을 때, 이 4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최대값이 얼마지? 제일 클 수 있는 값이? 그러니까 이거 더했어. 그냥 이거 이 함수에서 20이 제일 크지. 가장 큰 숫자 5555가 나오면 이제 20이니까. 그럼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자고. 5555부터. 그럼 여기서 3개를 빼면 17이 나오잖아. 맞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빼는 거지. 여기서 3개 빼면 이제 2가 되겠지.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맞지?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자연수에서 하나씩 뽑아서 뒤에 이제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종류를 찾는 건데, 그럼 5, 5, 4, 3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5, 4, 3. 그치? 여기서 하나 뺀 다음에 얘한테 주는 거는 똑같은 경우지. 나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일단 우리가 종류를 찾고 나열은 조금 이따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 뽑아서 얘한테 준다고 치면 5, 4, 4, 4도 가능하네.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또 뽑아서 얘한테 주는 거는 똑같지? 이거랑 이거 나열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딱 3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맞지? 그럼 이 3가지 경우를 이제 나열만 하면 되잖아. 나열만. 맞지? 그래서 요거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4가지.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 얘는? 4팩 나누기 2팩이니까 얼마? 12가지 나오나? 얘는? 4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총 20까지 일단 나오네. 맞아? 그 다음 두 번째는 F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34. 얘가 34가 되는데 아까 지금 봤던 것처럼 요거의 최대값은 20이었잖아. 34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건 딱 20까지밖에 없겠지. 됐지? 그 다음 12번. 밖에 덥지? 네. 오늘 미친 것 같아. 너무 더워. 12번은 크기가 서로 다른 검은 공 4개랑 그 다음 같은 종류의 흰 공이 3개 있대. 자, 이 7개의 공을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검은 공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같은 종류의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데. 일단 같은 종류 흰 공 3개 나열하는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맞아? 그리고 크기가 다른 검은 공 4개를 나열하는 게 이제 그건데 관건인데, 근데 문제가 여기서 뭐라 했냐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나열이 된다며. 맞지? 그러니까 검은 공에서 큰 거를 내가 1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1, 2, 3, 4라고 하면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 요거 나열하는 건데, 근데 얘네도 크기 순으로 무조건 나열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특정 순서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지, 그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얘네.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를 그냥 다 똑같은 네모라고 생각을 하면 네모 4개랑 동그라미 3개를 나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7팩을 왜? 4팩, 3팩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만약에 나열된 게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있다고 하면
순서대로 왼쪽부터 검은 공 크기 순서대로 1, 2, 3, 4번 나열하면 되니까. 맞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계산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어떤 크기 순이라든지 이제 특정 순서를 이제 고려하는 이런 순열 같은 경우는 같은 문자로 생각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5가지 나오지. 됐지? 그 다음에 19번.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셔츠가 4벌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바지가 7벌이 있대. 같은 종류의 이거를 같은 종류의 3개의 옷장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으려고 한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옷장이야 이게. 다 다른 옷장이 아니라. 자, 이랬을 때 각 옷장에 셔츠와 바지가 각각 한 벌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셔츠랑 바지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집어넣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 없어? 한 번에 넣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뭐 11개를 이제 한 번에 넣는다라는 그런 뭐 조합이든 뭐 순열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없겠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맞지? 그럼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먼저 그러니까 이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바지를 넣든가 아니면 바지를 먼저 넣고 셔츠를 넣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뭘 먼저 넣는 게 좋을까? 셔츠지. 왜? 그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치? 바지는 지금 다 똑같은 종류의 바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넣었을 때 개수에 따라서 다른 옷장이 될 수 있지만 똑같은 개수가 들어가면 같은 옷장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7개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 바지 3개,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얘랑 얘는 다른 옷장이 되지. 그치? 개수가 다르니까. 근데 얘랑 어때? 같은 옷장이지. 그치? 같은 옷장에 똑같은 개수의 같은 바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랑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랑 다른 게 이제 공존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지. 그치? 그래서 아예 그냥 서로 다른 셔츠 4개를 집어넣어서 다 다른 옷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다. 그러면 4개의 셔츠를 여기 이렇게 그 3개의 옷장에다가 나열을 할 거니까 개수는 당연히 2개, 1개, 1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럼 이게 몇 가지야? 뭐 분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 단순히 3가지라고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그건 이제 개수만 봤을 때. 근데 지금 이게 다 다른 셔츠잖아. 그치? 1, 2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1, 3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살짝 너네들이 그 조합 배울 때 같이 배웠던 분할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그치? 분할 쪽으로. 그럼 뭐라고 쓰면 돼? 4C 곱하기 2C 1 곱하기 1C 1 그리고 곱하기 2팩분의 1까지는 해줘야지. 명수 같은 게 이렇게 2개 있으니까. 맞아? 이렇게 해서. 됐어? 이해하냐? 안 되냐? 셔츠 4개. 셔츠 4개가 서로 다른 거니까 A, B, C, D 4개라고 하고 여기서 2개를 뽑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고 그 다음 2개 중 하나를 뽑아서 한 덩어리 나머지 하나를 한 덩어리라고 해서 이 옷장에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로 가야지. 됐어? 이거는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A, B 뽑고 C하고 D 뽑았다 쳐봐. 이거랑 A, B 뽑고 D하고 C 뽑았다 쳐봐. 이게 같아 달라? 같은 거야. 왜냐면 얘랑 같은 옷장이잖아. 이게 만약에 다른 옷장이었으면 다른 거거든. 근데 이게 같은 옷장이기 때문에 같은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분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보통 조 나누기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를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건데 이 조 나누기를 할 때 조의 구분이 없을 때 일단 기본적인 분할을 하는 거지. 조의 구분이 없을 때. 그리고 만약 이 상태에서 구분이 있어. 1조, 2조, 3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다른 옷장인 거지.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이걸 이제 분배라고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3팩을 해줘야지.
그지? 여기가 1번 옷장에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2번 옷장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3번 옷장에 2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네 나열하는 경우로 생각해서 맞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인 분할의 기본적인 상황은 일단 조의 구분이 없을 때 사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제 같은 명수가 있는 2개의 조가 있으면 이제 2팩분의 1로 곱해주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분할을 다 끝냈어. 분할 다 했으니까 이제 요 옷장이랑 이 옷장이랑 이 옷장은 다 이제 다른 옷장이 돼버린 거잖아. 맞지?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옷장에다가 같은 바지, 똑같은 바지 7벌을 이제 나누어 넣을 건데 1개 이상씩 들어간대. 맞지? 셔츠는 이미 1개 이상씩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서부터 이제 중복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지. 맞아? 첫 번째 들어가 있는 옷장에, 그러니까 첫 번째 옷장에 들어가는 바지의 개수를 A개라고 하고, 두 번째를 B라고 하고, 세 번째를 C라고 하면 이거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잖아. 총 바지 7벌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A는 다, A, B, C는 다 몇 이상이야? 1 이상이지. 적어도 한 벌씩, 한 벌 이상씩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의 정수 순서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곱하기 3H 4라고 쓰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 팩은 다 깔 수 있지 이렇게. 그리고 4C가 얼마야? 6이지. 6 곱하기 3H4는 얼마지? 7, 6C2니까 15? 15가 되지. 15. 15면은 6, 5, 30에 90까지인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분할에 관련된 내용이, 이 분할의 내용이 은근히 이제 뜨문뜨문 좀 나오는 편이라서 요거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요 내용 같은 경우는. 분할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강의를 한 번씩 보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내가 해줄 텐데 요게 지금 보면은 진짜 좀 뜨문뜨문 나와.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되게 자주 나오는 건 또 아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어쩌다 한번 갑자기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게 좀 버리기는 좀 그래. 그래서 일단 외우고는 있어야 돼. 알았지? 이거 자체를. 이 분할의 상황이라든지 이 활용하는 방법까지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 20번. 자, x, y, z, w 제곱의 합이 11이 돼. 이거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을 구하래. 이런 거는 기준 하나 잡고 이제 생각하잖아. 당연히 뭐겠어? W겠지. W만 좀 식이 다르니까. 의미 아닌 정수기 때문에 0부터 가능하겠지. 그치? W가 0일 때. 0이라고 하면 그냥 0 대입해서 X, Y, Z의 합이 11이잖아. 그럼 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뭐라 쓰면 돼? 3H 11로 쓰면 되지. 요 계산하면 얼마야? 13C 11인가? 그럼 13C 2네. 그치? 13C 2니까 뭐야? 78. 그래. 6, 38. 그러네. 78. 그 다음 두 번째는 W가 1일 때 1이면 얼마야? X, Y, Z 합이 10이지 1 넘기면 그럼 3H 얼마? 10이겠지. 그럼 12C2니까 66 이렇게 나오겠네. 세 번째는 W가 2라고 하면 얼마지? 7 3H 그러네 7이네. 그럼 3H 7이지. 계산하면은 10에다 9C이지 9C. 그럼 9, 4, 36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W가 3일 때는 3, 3, 9에다가 넘기면 2가 되네. 그지? 그럼 얼마야? 3H? 2로 해서 계산하면 얼마? 4C니까 그지? 6이 나오겠지. 4면 안 되지. 4, 4, 16이니까 넘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4개 다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네. 2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5,000보다 큰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 각 자리 숫자는 0이 아니래. 그러면 각 자리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1부터 9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1부터 9까지만 쓸 수 있고 0은 못 쓰고. 그리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이제 10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각 자리의 수를 내가 A, B, C, D라고 할게. 그럼 A, B, C, D의 합이 이제 10이란 얘기니까 자
자, 요거 만족하는 경우를 일단 찾아볼 텐데, 근데 5,000보다 커야 되잖아. 맞지? 그리고 0은 쓸 수 없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A가 이제 1000의 자리니까. 5부터 가능하지. 그치? 어차피 뒤에 0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5,00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5 이상이지. 이렇게 써볼까? 5 이상이지만 9 이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B는 B, C, D는 이제 다 1 이상 9 이하지. 0은 쓸 수 없다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아이고. 그 다음에 D가 9 이하. 이렇게. 요거 만족하는 순수쌍을 찾으라는 얘기지. 맞지? 자, 그럼 이런 건 이제 뭐 치환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A-5를 X라고 치환해볼게.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여기 전체적으로 5를 다 빼주면 되니까. 맞지? 그럼 X의 범위는 0 이상 4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B-1을 Y라고 치환을 하면 Y의 범위는 0 이상 8 이하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C-1을 Z라고 치환하면 Z는 0 이상 8 이하. 그 다음에 뭐 D-1을 W라고 치환하면 W는 0 이상 8 이하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제 A는 5 넘겨주면 X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지, 그지? 마찬가지 B도 1 넘기면 Y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식을 바꾸는 거지. 그러면은 X 플러스 5에다가 Y 플러스 1, 그 다음에 Z 플러스 1, 그 다음에 W 플러스 1. 얘가 이제 10이 되는 거지. 그럼 X, Y, Z, W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나오나? 그러네, 2 나오네.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X, Y, Z, W는 다 0 이상이니까. 그래? 요것만 신경 쓰면 되지, 이제. 여기만.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서 4를 넘어가는 경우, 뭐 5가 된다거나 6이 된다거나, 그리고 뭐 Y가 마찬가지로 9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합이 지금 얼마밖에 안 돼? 2밖에 안 되니까. 그치? 이 뒤에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여기 이쪽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이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8 정도 된다고 쳐볼게. 8. 그러면은 요거 만족하는 그 순서상 4H8가지 안에는 당연히 X가 5를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 그지? 만약에 여기가 8이었다고 치면 2가 아니라, 그러면 4H8가지로 계산할 텐데, 의미한 정수기 때문에 4H8가지로 계산할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8이 되는 건 상관없잖아. 그지? 8까지 상관없는데 얘가 이제 5보다 크게 되는 경우, 5 이상인 경우가 요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경우를 찾아서 빼줘야지 또. 그지? 근데 지금은 이제 2밖에 안 되니까 그냥 뭐 편하게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얼마야? 4H 2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은 그렇지, 10이네. 5C니까 10이 되겠지. 됐어? 뭐 물론 사실 이거는 지금 이게 그냥 진짜 FM대로 푼 건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치환해서 자세하게 하진 않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이런 문제 중에서도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좀 치환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이건 솔직히 그렇게 막 어려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치환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처음에 이 범위를 설정을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A한테 미리 5개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미리. 그리고 얘한테 하나씩을 미리 준다고 생각하면 총 8개가 빠지니까 여기에 2개가 남을 거야. 맞지? 그래서 그냥 4H2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맞아? 물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런 경우, 얘가 8이었을 때 이런 경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가 2밖에 안 되니까 뭐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4H로 계산하는 거지. 이해하는 말이지? 그 다음에 23번. 자, 세 번의 같은 종류의 책 A랑
9권의 같은 종류의 책 B를 모두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A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고 맨 앞과 맨 뒤에 적어도 2권의 책 B가 각각 연속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게 좀 이게 대충 읽으면 난 처음에 이런 말인 줄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많네. 9. 이렇게. 나 이런 것도 괜찮은 줄 알았어. 이 말이 아니지 지금? 그지? 다시 좀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나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양 끝에 적어도 한쪽은 이제 B가 2개 이상 연속해야 된다라는 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찾아보다가, 근데 문제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 B가 이웃하는 거는 무조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2개 이상 연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 좀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쉬운 지금 그 경우거든. 그래서 양쪽에 B가 2개 이상 이웃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B 2개를 일단 양쪽에 이제 세팅을 미리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 2개는 됐잖아, 그지? 그럼 더 이상 이제 여기 A가 와도 상관은 없고 B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제 편하게 나열을 하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남은 B가 몇 개야?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어차피 이거 나열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 종류가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A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A를 이 사이사이에 끼운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몇 가지야, 그럼? 60이지, 그냥. 그래서 계산하면 15가 되겠지. A7이네. 그러면 20까지가 되겠지. 됐어? 아니야? A7 맞지? 그치, 20까지.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쉬운 거지. 아까 내가 생각했던 그 의미였으면 조금 생각할 게 많은데 지금은 아니지. 그러면 맨 앞뒤에 B 3번씩 이웃하는 경우는 안 돼도 돼? 그치? 왜냐면 A가 여기 들어왔다 쳐봐. A 이렇게. 그러면은 이미 여기 3권, 얘는 하나 둘 셋 4권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24번. 자,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A, B, C, D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같은 종류의 구슬 10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읽었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중복 조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다가 같은 종류의 10개를 담는 거니까, 그지? 뭐 각각의 이제 들어가는 이제 구슬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하면 그거의 합이 10개다라고 해서 4HC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일단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거기서 이제 조건이 밑에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조건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A 상자에는 홀수개의 구슬을 넣는데 그 B, C 상자에는 각각 적어도 1개의 구슬을 넣는다라고 나왔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각각 들어가는 구슬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하면 이거의 합이 10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조건이 첫 번째가 얘는 홀수야, 홀수. 그리고 B와 C 상자는 각각 1 이상, 그치? 적어도 1개니까. 그치? 요거는 이제 그 양의 정수지. 양의 정수 순서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D는 조건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도 상관없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식을 좀 만들어 보면, 일단 A가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A를 좀 치환을 할 거야. 이렇게 홀수와 짝수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홀수 같은 경우는 2x-1,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좀 해주지. 그지? 이렇게 2x-1로 해도 되고 플러스 1로 해도 되는데, 플러스 1로 하는 이유는 x가 뭐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로 하는 이유는 0부터 가능하잖아. 마이너스 1로 하려면 1부터 가능하니까 양의 정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의 정수, 음이 아닌 정수가 조금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환을 좀 할게. 그리고 B는 그냥 1 이상이지. 맞지? C도 1 이상이고 D는 0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일단 치환을 해서 계산해보면 2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bc도 사실 뭐 치환을 해도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씩 미리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빠지니까 이제 얘는 8이 남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그냥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생각할게. 플러스 d 이렇게 8.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x 0 이상이 되고 그 다음 b도 0 이상, c도 0 이상, d도 0 이상이지. 이렇게. 맞지? 사실 이게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로 이제 생각했을 때 식은 맞진 않는데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서술형을 할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서 하나씩 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1 넘기면 어떻게 돼? 그냥 뭐 2x랑 bcd 나오나? 요게 7 나오네. 그럼 마찬가지 얘가 좀 다르니까 얘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그지? 첫 번째는 뭐야? x가 0일 때? 얼마지? 3h7이지. 3h7이면 계산하면은 9c니까 36? 맞지? 두 번째 x가 1이면 3h5 계산하면은 8에다가 7c니까 7c5 21인가? 세 번째는 x가 2면 3h3인가? 그러면은 5c3이니까 10이네, 그지? 네 번째는 x가 3이면 3h1이니까 그냥 세 가지가 나오겠지. 더 이상 없겠지. 그래서 이거 네 개를 다 더해주면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25번.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 찾는 건데 일단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원소 x가 오직 하나만 존재한대. 근데 지금 x 정의역이 1, 2, 3, 4, 5밖에 없으니까 저거 만족시키는 거를 찾아볼 수 있잖아, 그지? 일단 당연히 x가 1이면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절대 없지. 1이면 4분의 1 더하기 1인데 4분의 5잖아. 여기 4분의 5가 있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1이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지. 2는? 2는 괜찮네. 2는 어디로 가? 2는 2로 가지. 맞지? 그 다음에 3은 당연히 안 될 거고 4는? 4는 5로 갈 수 있지. 맞지? 그리고 5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가조건 저 식을 fx식을 만족하는 일단 그 원소는 2하고 4 딱 두 놈밖에 없어. 맞지? 근데 이제 가조건에서는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했으니까 얘만, 그러니까 얘가 얘로 갈 때 또는 얘가 얘로 갈 때로 생각하면 되겠지. 나눠서 두 개로. 그지? 그리고 이제 나조건은 이렇게 부동식이 나왔어. 오케이. 일단 얘는 조합이고 얘는 중복조합이잖아. 그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씩 한번 그려볼게. 이건 그려보는 게 좀 보기가 편하다. 일단 첫 번째는 2가 2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f2가 2인 경우로 생각해볼게. 그럼 4는 5로 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지? 4는 5로 가면 안 돼. 하나만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2가 2로 갖다 쳐봐. 일단 나 조건에서 f1은 f2보다 작아야 돼. 그럼 1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밖에 안 되지. 그치? 한 가지밖에 없지. 맞지? 그 다음에 3, 4, 5가 저걸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3, 4, 5가 갈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나머지 일단 1, 2 얘네들이랑은 같이 겹쳐있는 그런 조건이 없잖아. 그러면 얘네가 1, 2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 5개, 6개 중에서 얘네한테 화살표를 받을 세 놈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6H3을 쓰면 되거든. 이렇게. 맞아? 근데 여기서 뭐가 안 된다 했지? 4가 5로 가는 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그 부분만 빼주면 되지. 4가 5로 가는 거. 4를 5로 보내놓고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그럼 5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2개. 5나 6이지. 맞지? 그러면 2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3이 갈 수 있는 거는 5개. 1, 2, 3, 4, 5가 다 가능하니까 5개. 이런 경우를 빼줘야지. 맞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지? 6H3이? 8C3이니까 8, 7, 6, 8, 7, 56? 마이너스 10이니까 46 나오겠지. 요게 첫 번째 경우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F4가 5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4가 5로 간다 해볼게.
요거 지울까? 오케이. 응.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2는 2로 갈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면 2가 1로 가는 건 되나? 그것도 안 되지. 그럼 왜냐면 F1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맞지? 그럼 2는 기본적으로 3을 가거나 4를 가거나 5나 6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그렇게 나눠서 해볼게. 2가 만약에 3으로 갔다고 쳐봐.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맞아? 그 다음에 2가 3으로 갔다고, 4로 갔다 치면 2가 4로 가고 그렇지. 1이 갈 수 있는 건 세 가지지. 그 다음 하나씩 늘어나면서 네 가지, 다섯 가지. 가 나오나? 아니야? 2, 3, 4, 5 맞네. 이렇게 다섯 가지. 그치? 그래서 F1, F2는 이렇게 정할 수 있겠지. F1, F2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나머지 3하고 4하고 5는 저 중복조합 만족하면 되는데 4가 이미 5로 갔잖아. 그치? 그러면 5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두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3이 갈 수 있는 건 또 다섯 가지지.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지. 요게 얼마지? 14. 14 곱하기 10이니까 140까지 이렇게 나오네. 맞아? 그래서 둘이 더하면 되니까 186까지가 답이겠지. 했니? 그 다음에 29번. 자, 엑셀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x 4제곱의 개수의 4분의 1배일 때 60의 25 값을 구하래. 이건 그냥 전개하면 되지. 일단 일반항 찾아야 되니까 OC 아래 2x의 r제곱의 a의 5-r제곱이라고 표현을 좀 해볼게. 자, 그럼 여기서 일단 x제곱 개수는 어떻게 되지? 아래다가 뭐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되지. 그럼 2 대입하면 얼마야? 5c 곱하기 4, 2의 제곱 4, 그 다음 a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그치? x 4제곱 개수는 뭐야? 5c 4에다가 그치? 16 곱하기 a가 되겠지, 그치? 얘가 이거의 4분의 1배라며, 그치? 이거의 4분의 1 곱하면 얘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일단 계산 좀 해볼게. 40에다가 a 세제곱은 자, 여기다 4분의 1배 한 거야. 4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6a랑 같다. 그럼 여기서 이제 4, 4 깔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4, 5, 20이니까 이거 까면 2 나오겠네, 그치? 그리고 a 하나 깔 수 있지, 당연히. a가 0은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0이 양상수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2a 제곱이 1이니까 a 제곱 값은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60 곱하는 거니까 30 나오겠지. 그 다음에 30번. 자, 이런 건 이제 보통 하키스틱 정리를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지. 지금 보면 괄호 안의 식은 다 똑같은데 지수가 조금씩 다르잖아. 맞지? 거듭 제곱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1 플러스 ax의 이제 n제곱 좀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기서 일반항을 구한다고 치면 nc 아래 어차피 1은 이제 거듭 제곱 해봐야 1이니까 ax의 r제곱을 쓸게. 여기다가 r을 붙여줄게. 됐어? 자, 이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저 거듭 제곱만 좀 바뀌는 거니까 이 부분만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찾고 있는 그 개수는 x 제곱 개수기 때문에 r이 무조건 뭐란 얘기야? 얘가 무조건 2란 얘기지. 얘가. 맞지?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식에서는 이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겠지. 1c2는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어차피 저기 전개한 게 저기 끝이니까 1 플러스 ax가 끝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식부터 이런 제곱항이 나올 수 있지. 맞아? 그럼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개수만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NCR이랑 그 다음에 A 쪽만 보면 A R제곱 쪽만 보면 되겠지.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씩 대입해보면 EC 처음에 EC2에 A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맞아? 더하기 그 다음은 뭐야 그러면? 그 다음 1 플러스 AX 세제곱에서 X 제곱 개수는 n에다가 3 넣고 여기다 무조건 2니까 그치? 3C2에 A 제곱이지. 그러면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8까지니까 8C2에 A 제곱이니까 전부 A 제곱 값은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걸로 묶어서 생각해주면 2C2부터 어디까지야? 그렇지, 8C2까지겠지. 됐지? 요거 다 더한 게 얼마지? 이게?
9C3인가? 2C면은 그치 9C3이지. 9C3 곱하기 A 제곱값이 42가 된다는 얘기야. 맞지? 9C3이 얼마야? 987 321이니까 3에다 4 84인가? 그러면 A 제곱 84를 나눠주면 2분의 1이네. 그렇지? 그래서 A 값은 뭐 루트 2분의 1이니까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 다음 31번. 자, 요것도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똑같아, 그냥. 이것도 지금 일반항 찾은 다음에 이제 n-1제곱 계수? 요거 이제 찾아갖고, 갖게 된다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각 찾아서 이제 똑같이 비교만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앞에 있는 식은 3 곱하기 a 플러스 x n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의 n제곱인데, 요거 먼저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n-1제곱 개수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 n-1제곱 개수를 찾고 여기서 n-1제곱 개수를 찾은 다음에 빼고 3배 해야지. 맞지? 그러려면 각각의 일반항을 찾아줘야 되니까 nc 아래 뭐 a의 n-r제곱 x의 r제곱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식은 nc 아래 a의 n-r제곱에 마이너스 x의 r제곱이라고 표현할게. 자, 이 상태로 생각해 볼게. 그러면 n-1제곱 개수니까 r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야? r 대신에 x의 n-1제곱 개수인데 그럼 r 대신에 뭐 넣으면 돼? n-1 넣으면 되잖아, 그냥. 그치? n-1 여기다 n-1 대입하면 다 n-1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nc n-1이고 여기다 n-1 대입하면 얼마야? 1이지 1. 그러니까 A가 나오지. 맞아? 그리고 NC N-1은 뭐랑 같아? NC 1과 같이. 그러니까 N이지 그냥. N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 NC N-1에 그 다음에 A의 1제곱에 그 다음 이거는 마이너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 N-1제곱까지 또 써줘야지. 맞지? 자, 다시 요거 계산 좀 하면 NA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1에 n-1제곱에 na라고 할 수 있겠지. 됐냐? 그럼 개수 다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빼라고 했으니까 빼면 되고 거기다가 3배 하면 되겠지. 이렇게 요게 이제 앞에 있는 식에서 x n-1제곱 개수라고 할 수 있지.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봐 얘가 플러스라고 해봐.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얼마야 이게? 0이지. 그럼 말이 돼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A랑 N에 관계없이 항상 0인데 개수가. 그럼 얘도 그냥 0이라는 얘긴데 그럼 지금 만족하는 순서쌍이라는 거는 찾을 수가 없잖아. 그지? 뭐 모든 순서쌍이 다 가능하니까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당연히. 그치?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무조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된다는 거는 n-1이 뭐란 얘기야? 홀수란 얘기야, 홀수. 그렇다는 얘기는 n이 뭐란 얘기야? 짝수란 얘기지.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걸 계산했을 때 6AA 나오겠지. 여기가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나 쓸 수 있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x 곱하기 a 플러스 x의 n제곱.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n-1제곱 개수인데 앞에 x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여기서 x의 n-2제곱 개수를 찾아야지. 그래야 앞에 있는 x랑 곱해줘서 n-1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저 일반항을 구해보면 a의 n-r제곱에 x의 r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n 대신 r 대신에 n-2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럼 nc n-2에 얘는 a의 제곱이 나오겠네. 됐어? 오케이. 어차피 앞에 x 개수도 1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 그냥 이것만 그냥 쓰면 끝이겠지. 그치? 그럼 얘 계산하면 얘는 nc2에
a 제곱과 같으니까 얘는 2분의 n-1의 a 제곱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됐냐? 그럼 결국 이거하고 이게 이제 같다는 얘기니까 같다고 놓으면 되지. 6a에는 2분의 n-1의 a 제곱. 그럼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얘한테 곱해주고 그 다음 n 깔 수 있고 a 하나 깔 수 있지. 그지? 그럼 남는 건 12는 n-1 곱하기 a만 남으니까 여기서 이제 순서쌍을 찾는 거지. n이 또 문제에서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될 수 있는 순서쌍 곱해서 이제 a도 자연수잖아 문제에서. 그지? 그러면은 곱해서 10이 되는 게 뭐 있어? 뭐 간단하게 1, 12, 2, 6, 3, 4, 4, 3, 그 다음에 6, 2, 12, 1까지 가능하지. 그래서 그럼 하나씩 생각해봐. 얘는 순서쌍이 어떻게 돼? n,a라고 하자. 헷갈리니까 2, 12 가능하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3, 6이지. 가능해? 왜 안 되지? n이 짝수. 짝수였잖아 n이. 그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짝수인 건 다 안 되겠지. n이 홀수가 되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지. 그러니까 되는 건 얘지. 4, 4 이렇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순서쌍은 딱 두 개가 나오지. 2, 12하고 4, 4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둘이 더한 거의 최대값이니까 뭐야? 14가 답이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이것도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막 별로 막 이렇게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게 식은 되게 좀 더러워 보이는데 근데 막상 그냥 개수 찾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이항 정리해서 그냥 좀 많이 하는 거잖아. 일반항 찾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항의 개수를 찾는 거 그거에서 이제 비교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 식이 좀 복잡할 뿐이지 어차피 기본적인 뭐 딱히 활용이 된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 그냥 기본 원리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33번. 여기는 이항 정리의 이제 성질을 좀 알아야 너네가 좀 자유자재로 이제 변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f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일단 지금 그냥 시그마 뒤에 보면 5분의가 있잖아. 그치? 저 5분의 1이라는 건 사실 상수니까 그냥 밖으로 뽑아도 되지. 좀 거슬리니까.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2n까지 2nck라고 나왔으니까 자 이거를 하나씩 전개를 해볼게. 이렇게 시그마가 나오는 경우는 다 전개해봐야지. 전개하면 어떻게 돼? 2nc 1부터 나오나? 그치? k에다 1 대입하는 거니까. 그리고 2nc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nc 어디까지? 2n까지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 요게 뭐지? 요거 예. 2에 2n제곱 마이너스 1이지. 맞아? 요 앞에 뭐가 없었어? 2nc 0이 없기 때문에 2nc 0이 있었다면 그냥 2에 2n제곱이 끝이겠지. 됐어? 요건데 이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됐어?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얘가 앞에가 이제 이게 거듭제곱이고 거기서 이제 1을 빼고 5로 나눈 거잖아. 맞지? 그럼 결국 어차피 이거의 1자리 숫자가 얼마인지만 찾아보면 되는 거지. 맞아? 나눠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의 1의 자리 숫자가 0이냐 5가 그러니까 0이랑 5가 되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물론 당연히 그냥 이거는 셈으로는 안 되겠지. 원래 2의 거듭제곱은 2486인가? 2486 4개가 반복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1을 뺐을 때 0이나 5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있잖아. 뭐가 있어? 6이 있지. 그치? 여기. 그러니까 2의 1제곱이 2, 1의 자리가.
그 다음 2의 제곱이 4, 세제곱은 8, 4제곱에 1의 자리는 6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4제곱, 그러니까 지수가 4의 배수일 때, 그 다음 4개씩 반복이 될 테니까 2에 당연히 8제곱도 1의 자리는 6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4개씩 반복될 때, 이 지수가 4의 배수일 때, 그때 이제 자연수가 될 수가 있겠지. 됐어? 나머지는 다 안 되지. 얘는 1 빼봐야 7이고 얘는 3이고 1이니까 안 되잖아. 맞지? 그럼 결국 여기 위에 있는 2n이라는 숫자가 얘가 4의 배수가 돼야 돼. 맞지? 뭐 2의 4제곱이라든지 뭐 2의 8제곱이라든지 아니면 뭐 12제곱. 그지? 그런 게 돼야 이게 전체가 자연수가 될 수가 있겠지. 됐지? 근데 2n이 4의 배수라고 했는데 앞에 2가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n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앞에 2가 붙어있잖아 이미. 그럼 n은 뭐가 되면 돼? 그냥 2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 되지. 2가 하나만 더 붙어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4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 말은 결국 뭐야? 그냥 짝수란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n이 짝수가 되는 게 몇 개냐를 찾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두 자리 자연수라며? 그럼 10부터 100 전까지잖아. 그치? 그럼 몇 개야 이거? 90개지. 90개 중에 짝수 몇 개겠어? 45개겠지. 그래서 45개가 답이지. 여기서도 이항 정리의 성질 중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항상 이제 내가 강조했던 게 이제 이거였지. 요게 되게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지? 더군다나 시그마까지 있다 보니까 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 근데 빼먹은 게 있지 항상. 그지? 앞에 이제 0인 거. 그래서 요거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 4번 33번 서로 다른 종류의 학용품 10개 중에서 2개 이상의 학용품을 골라서 포장의 선물 세트를 만든대. 만들 수 있는 선물 세트의 종류를 구하래. 그럼 이거는 그냥 뭐 10개 중에 2개 이상이 됐으니까 10개 중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10시이지. 그 다음 3개는? 10시 3. 그러니까 요거의 가지수만큼 이제 그 선물 세트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10시 3부, 10시 3이랑 그 다음 10시 4랑 어디까지 가는 거야? 10시. 10까지 가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얘기인데 앞에 뭐가 빠져 있어? 10시 0하고 그치 10시 1 요게 빠져 있잖아. 맞지? 그럼 요거까지 들어갔으면 얘가 2의 10제곱이 되는데 이게 빠져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1이지. 그지? 그래서 1024니까 1024에서 11 빼면 얼마? 1013이겠지. 됐어?